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 시리아에 파견된 1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일종의 공백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속으로 터키가 군대를 들이밀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리아 영토 내로 쿠르드족을 살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빠져나간 미국의 자리로 들어오고, 그리고 시리아 아사드 독재 정권이 힘을 얻고, 그 뒤에 있는 이란이 지금 용기백배하는, 중동에서 커다란 이 힘의 관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나라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은 트럼프의 하는 짓을 보고는 과연 미국을 믿을 수가 있느냐, 동맹국으로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크나큰 회의에 빠졌다고 평가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동맹은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동맹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항상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 안으로 친북 대학생들이 담을 넘고 들어가서 농성을 하다가 붙들려 갔는데, 이런 짓을 해도 항상 미국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은 따집니다.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 그런데 왜 한국은 부자 나라면서도 이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둔비를 10억 달러 수준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잘못 대응을 하면은 한미동맹이 깨지는데, 이번 쿠르드족을 버리는 트럼프를 보면서 동맹국들이 각자 도생,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미국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확산시킨 이 점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최근호 이코노미스트,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가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 맨 앞에 나오는 이 사설란에 누가 트럼프의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쿠르드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배신은 미국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제목인데,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또 예지 능력이 좋습니다. 예측 능력이 좋아요. 자, 이 논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은 여러 분야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0명의 강한 미군을 철수함에 따라 발생할 군사력 공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보고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정은 미국 당국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쿠르드족은 충격을 받았다. 영국군은 형제 같은 미군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트럼프의 정책은 서로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 부분에서도 실패했다. 쿠르드족은 칼리파를 IS입니다. 칼리파를 타도하기 위하여 미군과 함께 싸워왔다. 쿠르드족 약 1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군도 5명 숨졌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보 수집 능력을 동맹국들과 함께 공유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테러리스트들을 몰아냈다. 상대적으로 적은 피와 자원을 쓰면서 말이다. 쿠르드족은 11,000명이 죽었지만은 미군은 5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깝다고 해가지고 미군을 철수시켜서 그걸 가지고 선거에 써먹고 내년 재선에 성공하려고 하는 트럼프를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트럼프의 정책은 전략 면에서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부활하거나 아사드가 다시 힘을 받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의 적이자 아사드의 동맹인 이란이 미군의 철수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인들도 미군이 벌인 기지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다. 아사드를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동의 안정을 지켜주던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0년대에 이 역할을 미국에 빼앗겼다. 큰 피해 없이 유지되었던 소규모 병력을 시리아로부터 철수시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국경 분쟁을 만들어냈고 적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친구들을 배반하였다. 아주 준열한 논평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깊이가 없고 충동적인 행동이 트럼프 외교 정책의 특징이 되었다. 이란이 미군 무인 정찰기를 공격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이란이나 이란의 사주를 받은 집단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폭파한 이후에도 그는 뒤로 물러섰다. 세계 최강대국의 외교가 국내 정치의 연장선인 것처럼 그는 과장과 쇼맨십만 보여주었다. 국내 정치의 연장 쇼, 거짓말, 말장난으로 외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외교와 국내 정치를 혼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협상해 이루어 놓은 협약을 파괴하고 시끄러운 무역 분쟁을 벌였다. 베네수엘라와 북한 같은 곳에서는 열매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변화를 약속했다. 허황된 변화를 약속했다는 거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쫓아내겠다든지. 트럼프는 미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군사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터키의 침략 때를 포함해 경제 제재가 거의 모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었다. 피해는 큰 것 같지만 이들 국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로 이런 독재국가 형태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와 전쟁을 혼동하지 말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크리미아입니다.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고, 니콜라스 마두로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제재가 별로 소용이 없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전 세계에 압박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장사꾼이 경제만 가지고 전쟁을 대체한다. 피를 흘려야 될 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기 싫고 경제 압박으로 하겠다는 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전략을 아주 본질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는 이 모든 것들이 미국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지를 잘 보여준다.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기 전부터 유럽은 터키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문제아로 생각하였다. 터키가 러시아의 방공무기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터키는 쿠르드족을 공격하여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나토의 균열은 더욱 커질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나토 동맹국인 발틱 국가들을 지켜낼 의지가 미국에 있는지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발틱의 3국이라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이 3국은 소련이 와해되면서 독립했는데 이 푸틴이 요 세 나라를 상당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잘못하면 이 세 나라도 크림반도처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좀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탈레반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쿠르드족을 버릴 수 있다면 아프가니스탄도 버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중국도 인근 국가들의 영토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훌륭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대만은 최근 안보 역량 일부를 잃게 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동맹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들 국가는 자발적 무력 증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영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갖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사우디는 일설에 의하면 파키스탄과 이미 핵폭탄 공유 밀약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핵무장하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이 만든 핵무기를 제공받는다는. 그런 한국은 핵우산이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있는데 이 핵우산이 유지되려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무장하자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열심히 구축하고 유지해 왔으며 서로 셀 수 없는 이익을 보았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 크나큰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철수를 하더라도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돈을 무기와 군인들을 늘리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다. 동맹국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한번 잃게 되면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협력할 수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동맹국은 신뢰가 중요하고 서로 믿지 못하면 동맹국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장기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 분야에서의 간첩 활동이나 미국에 해를 주는 사안들에 대해 미국과 협조하는 것도 꺼릴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미국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 민주주의, 상호의존, 자유무역 등이 미국의 가치인데 이것을 트럼프가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노리게 될 것이다. 서방 세계에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 된다는 의미다. 1000명 철수시킨 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중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연쇄작용을 해가지고 중동에서 미국의 위치가 약화되고 러시아가 다시 떠오르고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고무해가지고 중국도 모험 정책을 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적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는 군비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있는 한 그것은 어렵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영속되는 존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핵 개발, 핵 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충고를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